네, 반갑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강사 김법성입니다. 고려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는 논술 시험을 안 보다가 2017년까지 보다가 그 이후에 안 보다가 올해 다시 시작을 하는 대학이죠, 그죠? 과거 문제랑 크게 뭐 많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데 근데 그 논술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바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사실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수능 이후에 바로 있고요. 최저가 지금 너무 타이트하죠, 그죠? 4개와 8이라서 너무 타이트합니다. 특히 경영대는 국영수 탐구 4개 영역이 합이 5등급이에요. 이거는 그냥 수능 잘하는 애들 뽑겠다는 뜻이죠. 수능 우수한 애들 뽑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 뽑으려는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뽑는 대학들이 이제 서강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좀 있죠. 자, 여튼 인문계열에서 4개 영역 합 8, 최저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최저 맞추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논술은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든지 논술 쓰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면 논술에서 큰 감점이 없다면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자, 논술고사를 보시면은 논술 문제는 80분, 40분 두 문제 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두 문제 문항당 7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려대가 2017년 요때까지 시험을 보다가 안 보지만 올해 2025년부터 다시 보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서강대라든지 홍익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등과 문제가 비슷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요 세 대학 정도? 요 세 대학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스타일도 비슷하고 어떤 분량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 세 대학의 문제. 서강대는 약간 조금 이렇게 도표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그런 게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서강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기 때문에 이 대학들 문제를 그냥 분석해 보면 그 자체로 어디에 대비가 된다? 고려대 논술에 대비가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과거 고려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 고려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은데 고대 문제 특징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지만 고대는 동양고전이 항상 나옵니다. 고려대 동양고전 제가 고대 나왔잖아요. 거기 고대 인문대가 뭐 나름 역사가 있다고 하잖아. 그래서 철학이라든지 한문학과라든지 이런 데 어떤 동양고전과 관련된 텍스트가 맨날 나와요. 그래서 이 동양고전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숙지해 두는 것이 고대 대비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 자 2025년 고대 모의논술 문제입니다. 고대 모의논술 문제 보시면은 1에서 5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6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제시문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1에서 5가 있는데 그 중에서 네가 3개를 선택을 해서 그 3개를 가지고 뭘 만들어라? 문제 해결 방안을 써라. 해결 방안. 그런데 이 3개의 제시문이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어때요? 이 해결 방안을 쓰는데 뭔가 진짜 이 해결하는데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나야 되겠네요. 1에서 5 가운데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요? 동양고전이 들어있고 만약에 제 개인적인 추천은 이 동양고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하면서 해석 혹은 활용을 하며 글을 서술할 수 있다면 학생의 독해력을 좀 잘 드러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고대 옛날 문제들을 써서 쓴 학생들의 글을 보면 동양 고전에서 전부 다 뭐가 있냐면 오독이 있거나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 동양 고전이 나온 제시문들을 선택해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타당해. 설득력이 있어. 그러면 아마 좋은 점수를 조금 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래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활용을 완전히 못하겠다 싶으면 안 하면 되죠. 근데 활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 위에 문제 1, 5 가운데 셋을 택해서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을 아래 7에 나타난 신의 태도를 평가하시오. 그러니까 1과 5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해서 평가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글을 쓰네요. 그죠? 그러니까 1에서 5에 나와 있는 재료들을 학생이 풍부하게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자신의 기준, 관점, 논리에 따라 어떻게 제시문을 재배치해서 제시문을 재배치 혹은 재구성해서 어때요? 자신의 논리를 펼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요게 고대 문제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스타일은 과거의 어떤 고대 문제랑은 약간 다르지만 과거의 문제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어떤 점이 비슷하냐? 뭔가를 고르고 그것을 풍부하게 해석한다라는 입장에서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관점, 기준을 찾은 다음에 그것을 재구성하고 재배치해서 글을 쓰는 것은 비슷해요. 문제 형태는 약간 다른데,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2015년도 이제 고대가 논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내느냐 설명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입니다. 2007년부터 통합형 논술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목표를 추구했다. 그래서 주어진 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가?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단편적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인간 및 사회 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가? 요거는 수리인데 요 부분은 어때요? 수리는 빠졌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대는 뭘 했다? 고등학교 내신 성적 및 수능 성적을 보완하고 보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 문제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 3의 능력을 평가하는 언어 논술 부분에 약간 변화를 꾀했다라고 하면서 기존에는 1, 2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3의 능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강조점을 두었어요. 3에 대해서는. 단편적 지식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발전시키는 능력. 그런데 2015년도 논술 고사 이전에는 3의 능력에 대해 평가에 중점을 취할 것이다. 즉 3의 능력 뭐예요?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한 제시문을 종합해서 어때요? 자신의 관점을 설립하고 이 관점에 따라 어때요? 자신의 논리를 만드는 능력이죠. 요거에 대한 평가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의 포인트가 3의 능력은 1, 2 능력을 기초하여 발현될 때 더욱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1, 2에 근거해서 3의 능력을 종합하는 것. 자, 그래서 2025년 문제에 어떻게 나왔어요? 1에서 5 중에서 네가 3개를 선택해서 뭘 만들어라? 종합하는 관점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종합하는 관점을 만들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랑 완전히 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르지도 않다. 자, 조금 더 봅시다. 자, 조금 더 보시면은 그래서 다음과 같은 비유가 중점 요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이전에 고려된 논술고사는 요리사들이 정성껏 만든 서너 가지 요리를 상에 차려 수험생에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명시적인 혹은 암묵적인 질문에 수험생이 답을 평가해야 했다. 재료가 뭐냐, 어떻게 배합되었냐, 그래서 맛이 어떠냐, 재료에 끼친 영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묻는 문제들을 고려대가 냈었는데 2015년도 논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를 염두에 두고 문제를 구성한다.
재료의 성격을 정확히 알고, 이거 뭐예요? 제시문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재료들에서 어떤 걸 사용하였는가? 제시문 1, 2, 3, 4, 5 중에 네가 어떤 걸 사용했고 그 사용한 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선택한 재료들이 어떤 비율로 배합을 해서 자기 논리를 잘 만들었는가? 요리를 어떤 식으로 창에 내려놓고, 이거 뭐예요? 구성하는 능력, 구성. 어떻게 구성을 해서 논리적으로 쓸 것인가? 요것도 평가한다는 겁니다. 요리가 남의 것과 맛은 다른 독창적인 맛이 있는가? 그래서 자기만의, 이건 뭐예요? 자기만의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 거죠. 요리가 정말 맛이 있는가? 그래서 글 잘 썼냐? 미리 마련해 놓은 식탁에 어울리는 요리를 만들었는가? 뭐예요? 출제 의도에 잘 부합하는 글을 썼냐? 라는 뜻입니다. 출제 의도에.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뜻은 쓰라는 건 아니지만 제시문에 근거해서 자기의 논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점을 출제 의도로 삼고 2025년 모의논술 문제를 분석을 해보시면 아, 대학이 뭘 요구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2025년 해설지를 한 30쪽 정도 썼는데요. 생각보다 뭐 문제의 완성도나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모의논술 문제가. 그래서 조금 아리까리하긴 한데 학교가 요구하는 포인트는 자기 논리를 만드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평가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 키포인트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 쟁점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드러나야 됩니다. 자, 제시문을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누가 정해야 돼요? 내가. 왜? 내가 선택한 제시문을 딱 놓고 이 선택한 제시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의 핵심 쟁점이 뭐다?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쟁점을 좀 드러내야 돼요. 학교 측 예시답에는 들어있지는 않지만 눈에 띄는 글을 쓰려면은 이 쟁점을 어떻게 드러내는 글쓰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신의 글을 써야 된다. 무슨 뜻이에요? 자기 논리를 완성해야 된다. 논리. 자, 제시문에 근거해서도 써야 되지만 제시문 플러스 어때요? 제시문과 연관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 정보, 제시문과 연관된 겁니다. 연관 안 된 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글짓기가 되잖아. 제시문의 논리를 다각도로 분석,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글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하면서 자기 논리를 구성할 수 있는지 최대한 주어진 분량 안에서 최대한 논리적 구성을 하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쓰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진 논제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은 힌트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글을 쓴다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대 논술 문제는 2025년 모의 문제 하나가 있지만 이것만 공부하지 마시고 과거 기출 문제를 어떻게 한다? 고대의 출제 의도에 맞게 한번 재구성해 본다. 플러스 서강대, 홍익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이런 대학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아, 이 대학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을 빡세게 하세요. 수능 빡세게 하시면 고대는 그냥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고대는 기본적으로 자기 논리를 갖춘 학생을 선호하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논리적으로 쓰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대 합격 키포인트 설명드렸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